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시장을 대비하고 어느 시장이 핫할까?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제가 알려드린 뉴스가 내일 이런 종목들에 바로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종목들이 뛰어나가는 자리가 월봉에서 위치가 낮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밀리의 서재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형 전자책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업 가치가 3천억 예상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밀리의 서재가 상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종목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떴을 때 과연 이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니뮤직이 이쪽에서 제일 빨리 반응하죠. 자,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 인수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KT 구독경제 예전에 KT 그 자회사죠. 지니뮤직의 최대 주주가 KT예요. 그래서 KT도 관련주로 엮여 있고 당연히 지니뮤직도 연결이 되어 있고 HB 테크놀리지나 KTIS나 웅진 요렇게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전부 다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나눠놓은 게 아니고 그냥 초록창 같은 데 많이 보면 밀리의 서재 관련주들이 있어요. 보고 KTIS는 제가 일부러 끌고 왔어요. 관련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에 KT가 붙어서 KT 관련 회사인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을 좀 해요. 그 인공지능 이런 거 끌고 왔고 웅진이 지분이 좀 있다고 예전에 알려졌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는 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 당연히 웅진 싱크빅도 웅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이 관련 회사인 거는 딱 지니뮤직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는 지분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반응해 줄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어차피 여러 종목 살펴보잖아요. 그죠? 여러 종목 살펴보는데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드디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니뮤직이 이쪽에서는 대장주예요. 근데 지니뮤직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예전에는 5개월선 위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 깼어요. 근데 깨면서 사실 이런 거죠. 월봉에서 추세 전환해놓은 건 사실은 3월 달에 해놨어요. 여기가 출발 지표예요. 우리 추세 전환했어. 근데 이식결선을 깼기 때문에 위험해진 거거든요. 이식결선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못 깨면 반등해줬으니까 다행이지 쭉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대응할 때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는데 제가 예전에 저 이슈를 알고 있었거든요. KT 지주사 좀 변화되는 거 여기 관련이 이제 지니뮤직이라든가 KT 서브마린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있대. 이 친구를 이제 멤버들한테 제가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냥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냥 달려나갔어요. 이게 언제 상한가를 갔냐면 4시 40분. 4시 40분 정도의 시간에서 그냥 상한가를 한 방에 갔어요. 그 상장 이슈가 저때 뜬 거예요. 뜨면 상한가를 갔는데, 지켜줄 자리에는 일단은 잘 지켜준 거죠. 그러면 월봉에서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질 않죠.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일 뛰거나 이렇게 막 15%, 30%에 붙어 있으면 못 사는 거고, 위치가 낮으면 살만한 거죠. 자, 주봉에서 보니까 역시 이전 바닥을 안 깨고 있고, 심하게 밀렸을 때 이전 바닥을 안 깨고 변곡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은 좀 가져보자. 그런데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전 바닥 깨면 손절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봉에서 어떤 패턴이냐면 세력들이 나갔냐 안 나갔냐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지상지하를 나눠요. 지상지하. 그래서 여기 나누는 거예요. 지상, 지하.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아놓은 이분들, 대량거랑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판단도 제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마무시한 대량거래를 여기서 매집봉이 터졌죠. 개인들 물량을 뺏는 매집봉이 터지고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엄청나게 눌림목을 주면서 개인들한테 많이 물량을 뺏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물리시는 분들, 그죠? 저도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지니뮤직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냥 깨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앞에서 대량거래 터지는 거래량보다 더 큰 대량거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이 여기 3월달이거든요. 3월달을 보면 되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딱 때렸죠. 이 친구가 대장주인 거예요. 자, 우리가 대장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장주를 보냐. 똑같은 뉴스가 떴을 때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뛰네. 얘가 대장주예요. 요게 지니뮤직이에요. 밀리의 서재 딱 뛰는 상장 소식 뛰자마자 시간을 상한가 갔죠. 이 친구가 대장주인 거예요. 주식은 대장주로 다 빨라요. HB 테크놀리지도 관련주긴 한데 빨리 못 뛰나가고 그냥
2% 뛰었죠. 이 친구가 부대장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니뮤직도 월봉 바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뛰지만 않으면 내일 같은 날 상황이 좋을 수 있고, 만약에 높게 뛰어서 막 이런데 막 15% 20% 있으면 사지 마요. 그죠? 어차피 눌림목 줄 거니까 그때 사는 거고, 만약에 단기 단타를 잘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시간에 상한가가 있고 벌써 내일 점프를 하고 사게 되면 딱 물릴 수가 있어. 그냥 기다렸다가 눌림목도 하면 돼요. 예전에도 무림 형제들이라든가 제지주들이 시간에 막 상한가가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물론 뛰긴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다 막 급등했거든요. 이날 뭐야 이게 그 깨끗한 나라도 뭐 14%막 무림 SP는 이날 몇 프로야 이게 23%인데 물론 순간 들어갔으면 이걸 먹었겠죠. 먹게 이 공간을 먹었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빠르게 하시는 분들 빼고 이때 안 쫓아가 사도 안쪽 충분히 눌림목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니뮤직이 됐든 만약에 지니뮤직이 됐든 밀리의 서재 관련해서 H 테크놀로지가 뛰든 너무 높이 뛰어서 가면 사지 말란 얘기예요. 다 눌림목 주고 그렇게 해요. 다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사지 말고 낮게 출발한다면 해볼 만하죠. 근데 높게 뛰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황장모님 얘기가 맞아요. 쭉 올리면 딱 물려요. 밑에서 다시 매집하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니뮤직도 월봉에서 이친 낮기 때문에 낮으면 살만하고, 사실은 물려도 이런 친구들 물리는 게 편한데 이전 저점 깨면 손절할까고 해야 되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추세를 깬 거거든요. 사실 깼는데 저번 달에 5개월 선에 올려놓는 어떤 이 추세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전 바닥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다중바닥이잖아요. 그럼 뛰면 일단 60주선까지 뛰어요. 그래서 6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좋은 거고, 일봉에서 보면 이제 다중바닥권이 뛰잖아요. 이런 친구들 살짝 뛰고 여기서 또 물려도 괜찮지만 대신 다중바닥을 깨거나 이전 바닥을 깨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일, 이 두 친구가 내일 강하게 반응할 것 같아. 저번 주에 왜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제가 HK눈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HK눈이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해줬냐면 제가 일단 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HK눈이 이거. 자, HK 인후엔이 이날 뭔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월요일인데 월화수목금이잖아요. HK인후에는 금요일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차트 공부 한번 갈게요. 자, 제가 주말에 뉴스하고 이슈를 쫙 챙겨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백신하고 관련 있는 친구가 HK 인후엔이구만. 이 친구가 대장 준 거예요. 대장 주권까지 좋아.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되냐, 갭을 띄웠잖아. 그래서 땅 때렸어요. 그러면 시가가 거의 18%, 고점이 상한가인데 얘를 쫓아가 사는 욕심을 완벽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날아가면 그냥 우리 거 아닌 거고, 저녁 8시에 저 만나면 제가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이 좋다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목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한테 있어요. 단 이런 친구를 굳이 안 사도 그냥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러한 갭을 메꾸러 와요. 그러니까 다 왔잖아. 맞죠? 어디서 사는 거냐? 자, 요렇게 갭을 메꿔주고 20일선 찍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금요일날 사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수익권이겠죠. 요렇게 우리가 매일 공부하고 침착하게 주식을 기다릴 줄 알면 이때부터 벌써 6% 수익이고, 지금도 원숭이 두찬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강하게 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은 쫓아가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시간에 급등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음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 쫓아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정확히 지켜줘야 될 자리 5주선을 정확히 지켜줬죠. 제가 중기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뮤직이나 이런 친구들이 내일 대장주로 뛰어나갈 건데, 물론 단기 단타를 잘해가지고 5% 10%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시적으로 뭐 상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시간에 급등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너무 높게 올라가면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지금 HK인후엔을 잘 보면 돼요. 충분히 눌림목과 조정을 주니까 거기서 날카롭게 보고 있다가 딱 사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친구들이 대장이 맞아요. 대장, 부대장. 그래서 주가는 싸다. 특히 HB 테크놀로지 주가는 싼 거거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재무는 본인들이 보셔야 돼요. 따라서 보게 되면, 자, 가격 조정이 있었죠. 여기서 지상, 지하. 가격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근간에 약간 거래가 늘어나 있죠. 이런 게 다 누군가는 저런 이슈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가 빵 때렸다. 이 친구도 한번 때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잘 올라가죠.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밀리의 서재 이슈로 띄웠다. 그러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여기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여기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주식을 물렸을 때 믿고 참고 기다리면 안 되는 자리가 여기예요.
월봉 고점. 이런 데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왼쪽 산에서 사면 믿고 참고 기다리면 큰 수익이 오지만 오른쪽 산에서 샀는데 믿고 참고 기다리면 엄청난 손실이 오고 이 자리 월봉 최고점에 물렸다 내가. 그러면 여기가 17년도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여기가 안 오죠. 5년이 지났는데 안 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바닥에서 튼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일동제약이 제가 썸네일에서 알려드리는데 저는 일동제약이 다시 8만 원을 갈지 9만 원을 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맞춘 사람이 아닌데 대신에 저는 안 사는 이유가 여기서 주식을 사서 벌써 9배 올라간 친구를 여기서 잘못 건들면 반등해서 다시 갈 수 있는 행운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투자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됐든 한신기계가 됐든 여기서 원전 이슈가 뜨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1,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우하향을 타게 되면 계속 떨어져요. 그럼 여기다 대고 자꾸 원전이 어떻고 뭐 해봤자 의미 없어요. 추세가 우하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현재 주가 H는 어디냐? 엄청 싸죠. 자, 주식이 비싸다. 엄청 비싸다. 난 여기서 안 사. 주식이 좀 싼데? 이거 싼데? 이런 거죠. 야, 근데 밀리의 소재도 상장한데 이렇게 하는 거죠, 주식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야, 도대체 진입뮤직 왜 날라간겨? 아니, 야, HB 테크놀로지 왜 날라간겨? 그거를 소식을 접했는데 여기서 접했네. 하필은 또 월봉 고점에서 야, 상장한데 여기 샀어. 막상 상장하면 올라가냐? 안 올라가요. 재료 소멸해서 떨어져.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고 내가 현재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를 월봉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많은 테레비 전문가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대량 거래가 터질 때는 일봉에서 대량 거래나 매집이 터질 때는 반드시 월봉 바닥이어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 거래량에 주목하라고 그랬더니 월봉에서 싹 높아서 터지는 종목은 물량 넘기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한테 이런 데 당하지 말고 바닥 여기서 사가지고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게 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KT가 그러니까 진입뮤직의 최대 주주가 KT이기 때문에 당연히 KT가 좋은데 KT는 벌써 5G, 6G 이래가지고 추세가 원체 좋아요. 원체 쨍쨍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에 좀 매물대인데 이걸 뚫었거든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이거 얼마냐면 36,600원쯤 돼요. 실질적으로 41,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많이 늦죠. 이제 좀 공기업 비슷하게 되나가지고, 그죠? 이 친구를 투자하긴 그리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추세는 원체 좋아요. 쨍쨍하고, 그렇지만, 5주선, 10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위험하니까, 그러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 진입뮤직은 여기 있는 거고, KT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가긴 어렵다. 하지만, 막상 또 들고 계신 분들은 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야죠. 자, 이렇게 보고, KTIS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냐고 진입뮤직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추세가 엄청 좋은데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지켜줘야 될 5개월 선도 잘 지켜주는 데다가 딱 보니까 20개선 뚫고 나가고 있죠. 이게 스윙에서 돌파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선과 60개월 선만 안 깨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 여기가 되겠죠. 3,000원대. 자, 주봉에서 봤더니 강력한 수급주선인 60주선 밑에 있어요. 그러나 5주선도 저번 달에 깨지 않았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이 친구는 잘 버텨줬어요. 나스닥이 4.9 폭락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튼튼하게 지켜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수가 무너져도 잘 안 떨어지는데 이런 친구가 만약에 진입뮤직하고 엮이진 않았지만 KT 쪽 관련이기 때문에 순간 뛰면 엉뚱한 테마로 뛰어요. 이렇게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월봉에서 추세가 이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60주선 뚫고 나갔다.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일봉을 봤더니 누군가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보다는 그래도 제법 큰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2번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뭘 하는구나. 세력분들 같은데 뭐 하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월봉 바닥에서 지금 뭐 하고 있구나. 꼬리를 달았는데 9%대? 그러니까 중요한 매수 타임 이런 자리들이 되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손절이에요. 그렇지만 원체 바닥 가격을 싸기 때문에 순간 엉뚱하게 빵 때릴 수 있어요. 종목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고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저기 홍보 하나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멤버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저는 더 많은 제 욕심이긴 한데 더 많은 멤버님들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또 저도 전원 유튜버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멤버님들이 사실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다 여기 녹아 있어요. 보시면 이거 로봇이에요.
아까 밥 먹으러 갔는데 로봇이 서빙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시게 되면 제 영상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또 1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멤버님들 필독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멤버님들 꼭 보세요라고 써놨거든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가 뭐 깨지 않아야 할 자리 20개호선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설명란이 있고 코스피 코닥 시장 대응하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요걸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멤버님 가입한 의미가 있어요. 어제 오늘 한 10분 정도 가입하셨는데 꼭 잘 보시고 KTIS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심각하게 위험해지면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위험해요. 바닥 밀리거든요. 사실 더 깨면 다 사모아야지 뭐 그죠? 자, 추세가 우상향, 우하향, 추세 전환과 턴. 단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거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사서 손실 나고 그랬을 때 막 저한테 와서 따지시면 안 돼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본인에게 있어요. 단 저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KT 관련주기 때문에 KTS 좋아 보이고 웅진하고 웅진 싱크빅은 왜 들고 왔냐? 원래 웅진하고 웅진 싱크빅은 지금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관련주였었는데 웅진이 좀 지분이 있대요. 보니까 자, 월봉도 원체 낮고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 위에서 끝났죠. 앞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데 이 친구가 앞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초병을 안 써도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왔어요. 가격 조정이 쭉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엄청 길죠, 지금. 그런데 대량 거래 두 방이 빵 터졌죠. 이 대량 거래가 여기 있는 그 어떤 대량 거래보다도 커요. 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런 데 손절한다?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가 힘들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세력분들의 힘에 의해서 빵 때리거든요. 그럼 뉴스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웅진이 밀리의 서재 지분이 있는 게 부각돼가지고 올라갔다. 뭐 이런 뉴스가 뜰 거야.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항상 뉴스보다는 차트가 빨라요. 물론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 거의 동시에 터지긴 한 건데 그 다음에 안 뛰어나간 대안주라는 게 떠나갈 즉 A라는 종목이 지니뮤직이 제일 빨리 떠나기 때문에 대장주, B라는 종목이 두 번째 HB 테크놀로지가 두 번째 때문에 부대장주. 근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대안주라는 애들이 있어요. 대안주. 그러니까 나중에 뛸 때 얘네들이 뛴다는 얘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앞에 대량 거래가 터졌었구나. 이날 거의 뭐 상한가에 붙었었네. 이날도. 여기서까지 수익률이 대단해요. 저점 1,600원짜리가 거의 2,500원 났으니까 3,200원이 더블이잖아. 그러니까 한 70%, 60%치 그냥 간 거예요. 조정 준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더 조정을 깊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큼 더 뛴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웅진이 뛰면 아마 그런 이슈가 이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분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지분이 있는 점은 저는 몰라요. 그냥 저도 저희 트럭창 보고 찾아봐서 전 뉴스는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알아서.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이 그 관련주라는 거 아니야? 관련주가 아니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대량 거래 들어와 있고 추세가 좋으니까. 윤정님 어서 오세요.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예, 운전 조심하시고 저희 꼭 운전할 때 귀로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앞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매물대가 이제 살짝 깼다 돌려놨어요.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또 뛸 건데 얘네들 때문에 뛰는 거야.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물론 심하게 밀면 다시 여기까지 와요. 주봉에서 5주선을 깨면 각오해야 돼요.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오냐? 20주선까지 조정 들어와요. 여기 찍고 나가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조정을 세게 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웅진도 봐야 되는데 웅진만 이렇게 움직였냐? 아니에요. 웅진 싱크빅도 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일신우이신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알았어. 저기 리보세라니 탑 선라인 지표 잘 나왔지? 알았어. 자리만 깨지 마.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웅진 싱크빅을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완전 바닥을 그리고 있죠. 완전 바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완전 대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이전 바닥 깨면 위험하겠지. 근데 현재 주가 위치는 굉장히 싼 거야. 그래서 저도 좋아 보이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대량 거래 들어가고 있는데 20주선 5주선을 못 돌려놓긴 했지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들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을 끌고 일봉을 오시면 되는데 웅진이 뛸 때 같이 떼요. 자, 웅진이 뛸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 주문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대바닥권에 사긴 했는데
앞으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주봉에서 50주선 5선 돌려놓거나 전바닥만 안 깨면 뛴다는 얘기죠. 이 친구도 이때 얼마 갔냐면 12%, 자 9%씩 올라갔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단기 단타 한다고 해서, 내가 단기 단타를 한다고 해서 월봉에서 막 이렇게 높을 때 싹 쫓아가지 말고, 일동작, 한신기계, 한일사료 막 상한가 갔다가 싹 쫓아가지 말고, 월봉 바닥에서도 얼마든지 15%, 20% 자꾸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반드시 이런 종목들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아주 길진 않아요. 예, 황장군님 말씀은 길진 않은데 1대 한 0.8 정도, 그러니까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투자회사죠. 근데 엄연히 추세가 안 좋죠. 완벽히 우하향이고 깨지 않아야 될 이전 저점 깼죠. 위험한 거예요. 단 이제 지금부터 60개월 선과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볼만한데, 역시나 추세가 아주 깨져 있어요. 위험하죠. 단기 반등 정도 하면 5주선 이상 갈 건데, 지금 매수하거나 이럴 타이밍은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기간 조정이 더 짧죠. 짧기 때문에 지금 순간 뛸 수는 있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HLB나 HLB가 왜 강하다고 그러냐면, 보통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241선 밑에서 이제 기간 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뛰었다가 눌림목 주고 가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런 데 사야 주식이, 내가 눌림목에 사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HLB를 좀 높게 샀는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중에 이 친구 하나 포트에 있는데, 여기서 뛰었을 때 제가 기다린 거예요. 웅진 싱크빅처럼 눌러주기를 그냥 가더라고.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 어떻게 세력들만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세력 친구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식은 대행 영역인데, 그만큼 HLB는 수급이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앞전에 작으나마 크나마 각각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전혀 수급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우하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리에서 관련주라도 순간 또 급등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일단 피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지주들이 다 강했거든요. 제지주들이 다 강했어. 그러면서 다른 제지주들은 막 15%, 10%, 20% 상한가도 가는데 유일하게 국유제지가 못 가죠. 왜 이렇게 했어요? 추세가 하향이니까.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하는 거예요. 여기선 어떤 이슈도 필요 없고 영업이익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현대모비스를 많이 말씀드리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대모비스를 말씀해서 알려드리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모비스가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가 나빠?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 계좌엔 나쁘죠. 왜? 추세가 하향이잖아.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추세 전환 시도해주고 있거든요. 돌아나갈 만돼요. 지금은 원체 바닥을 찍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이슈나 똑같은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하향이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영업이익 최대 실적인데 신저가를 찍냐고. 영업이익 최대 실적 발표하는데 신저가 찍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하향. 자, 우리가 추세 공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제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추세 공부를 한번 하고 가야 되면 이런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이야.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빠도 올라가, 이 친구는. 영업이익이 나빠도 올라가고, 이 친구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 근데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 이해하셨죠? 근데 추세가 우상향인데 영업이익이 좋잖아요? 빡 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간단해요.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기초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차장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건, 제가 진정한 수급 매매라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진정한 수급 매매라는 건 추세가 턴이 돼 있고 우상향이 있는데 앞전에 누군가 세력들의 매집과 패턴이 있어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수급이라고 하고, 요런 게 좋아졌을 때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추세가 우상향이 틀었을 때 우리는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추세가 떨어지게 되면 우하향을 걷게 되면 지금부터 이 친구들은 수급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급 매매 이런 거고,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하루는 외국인들이 사고 하루 기관이 사고,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조 자료로 보시면 되고, 또 현재가에서 참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참고를 보고, 야 오늘은 JP모건에서 샀네, 삼성증권에서 샀네, 이것도 그냥 참조 자료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 매매는 이런 게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수급 매매는 우리가 무림페이퍼를 봤을 때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일봉에서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거래량이 들어와 있잖아. 대량 거래, 그죠? 이게 수급 매매예요. 이게 추세가 살아났죠. 이때부터 빵 때렸죠.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우린 여기서부터 이 친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게 수급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진입뮤직이 왜 대장주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월봉에서 바닥에 있는데 일봉에서 앞전에 누군가가 완벽하게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의미가 있는 대량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항상 예전에도 HLB 그룹주들이 안 뛸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HLB가 뛰기 위해선 반드시 의미 있는 대량거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들어와도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한 방에 들어서 한 방에 야 눌린 목도 안 줘. 이런 거래량이 터져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식은 거래량이 선반영이에요. 그래서 진입뮤직이 내일 뭐 파강 날아가면 냅두는 거고 갖다 떨어지고 조정권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수급 매매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수급 매매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우리가 항상 컴퓨터에서 지표 설정하기 쉬워요. 여기 들어가시면 뭐 언제든지 ADX도 있고 뭐 ATR도 있고 뭐 모멘텀 한다고 볼린저 밴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거 제가 다 해봤어요. 막 구름도 그려놓고 막 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쓰시는 분들은 써도 돼요. 실적으로 세계적인 투자가가 만든 윌리엄스 지표 있죠. 그건 윌리엄스라는 분이 만든 거니까 이분이 이거 가지고 세계대회도 우승을 하고 실질적으로 딸도 가르쳐서 우승을 시켰어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표가 복잡하면 힘들어서 못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우린 힘들다는 얘기야.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제 나이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도면 이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잘 이제 안 돼요, 이게. 젊은 애들 못 따라가요. 실적으로 멤버십 가입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로블록스 뭐 한번 해보려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로블록스를. 야,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주식을 쉽게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주식을 쉽게 해요. 즉 뭐를 알아야 되냐면 거래량과 추세만 알면 돼요. 거래량과 추세. 여기서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중요하게 재무제표 좀 볼 줄 알아야지. 영업이익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 PBR 정도 같은 거, PER 정도 이런 거 체크하고 가야죠. 그죠?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또 체크하고 가야지. 우리가 또 송상개미TV 채널 또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들인데 이런 거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만 이 모든 건 다 참고 참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거래량과 추세가 모든 걸 말해줘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TQQQ 얘기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이게 왜 하고 가냐면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잘 알면 좋거든요, 이게. 자, 혹시나 제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이나 TQQQ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다른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저는 추세하고 거래량, 특히 추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TQQQ가 90달러, 80달러가 갔다가 뚝 깼어요. 여기서는 딱 깼어. 요걸 깨고 떨어지니까 90달러, 80달러 있던 분들이 65달러가 싸다고 그래. 저는 65달러가 싼 게 아니라 TQQQ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TQQQ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추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추세가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깨질 거냐? 20개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55달러죠. 자, 55달러 오니까 또 어떤 분들이 굉장히 싸다고 그래요. 저는 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증시도 무너지고 있고 금리도 무너지고 나스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20개선 깰 확률이 높죠. 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겠구나. 그게 25달러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다 깨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나스닥 100이 어떻고 나스닥 100이 어떻고 또 그 애플이 어떻고 뭐 아마존이 어떻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금리가 어떻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오른쪽 산, 즉 왼쪽 산이 아니고 오른쪽 산에서 걸리면 걸릴수록 더 사면 살수록 끝나는 거예요. TQQQ는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삼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5주선만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또 아마존 실적이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저는 그런 건 모르지만 지금 현대차 분위기가 좋죠.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황 장군님 얘기대로 회사를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냥 추세만 우상향으로 유지해 주는 것만 볼 줄 알아도 회사 찾아가는 기름값도 아껴요.
추세를 돌려놓지 않았는데 추세가 20개월 선도 깼는데 여기서 현대차가 좋다고라고 황장군님 얘기처럼 여기서 회사 탐방을 했는데 회사가 여기부터 좋아진다고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회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90%. 왜? 20개월 선 깼잖아. 추세가 하향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진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단 여기는 안 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지 대량 거래가 터진 변곡점 앞에를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지는데 딱 짚고 나간 거예요. 주봉을 봤더니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20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 중에서 그나마 기아차하고 얘네들이 괜찮은 거예요. 기아차를 지금 외국인이 최고 많이 사고 있대요. 아무 상관없어요. 외국인들이 사든 말든 이 친구는 어차피 여기서 5주선의 전환과 턴을 해놓은 해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준 친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산다고 하는 뉴스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5선 돌파했잖아. 이게 바로 추세의 전환과 턴인데 이걸 볼 줄 알아야죠. 20개선 돌파해놨죠. 전환했잖아. 여기가 매물대예요.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추세란 얘기예요. 추세. 어떤 종목을 보든지 내가 추세를 볼 줄 모른다. 이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추세를 볼 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이렇게 돼요. 지금부터 내가 산 종목을 잘 펼쳐보고 과연 내 종목이 좌측산에 있는지 우측산에 있는 걸 보고 확인하고 특히 우측산에서 앞에 5배에서 10배가 올라온 종목을 내가 레포트에 우측산에 있다. 이러면 이 종목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측산에 걸린 순간 위험하다. 특히 앞에 요렇게 2~3배밖에 안 올라간 친구들은 반등해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지만 요렇게 앞에서 5배, 10배가 올라간 종목을 내가 최정상에 샀다. 얘는 안 와요. 2017년도에 5년이 지났는데 안 오잖아. 뭔 얘기냐면 지금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못 샀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얘가 우측산 탔다. 다음 달부터 만약에 탔다. 그러면 이 자리는 안 와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셨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황장군 얘기처럼 주식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죠.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왜 자꾸 사요? 뇌동매매 때 그린 거예요. 잠깐 들어가서 10% 먹고 나와야지. 야, 금리가 4~5%인데 잠깐 들어가서 딱 상한가 갈지도 몰라. 요 순간 물렸다. 대응이 안 돼. 더군다나 비중이 크다. 아예 대응 안 돼. 그냥 끙끙 앓고 고민하게 되고 하루 종일 호가창 보게 되고 이렇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녁 때 이렇게 모여서 꼭 멤버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바라는 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멤버님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전용 유튜브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8시에 모여서 다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그 어떤 뉴스가 떠도 끔찍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았어. 그냥 알았어. 그 밀리에 서재 지금 상장한다는 거잖아.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으니까 월봉 대바닥만 깨지 마. 지니뮤직 너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그러면 이왕이면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싹 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게 주식의 정석이에요. 주식은 답이 없어요. 정답이 어딨어. 그냥 주식의 정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이 이걸 제일 잘해요. 이분이.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분입니다. 이건 너무해. 10년, 20년 들고 가시니까 우리가 좀 틀려요. 그죠? 코카콜라를 아직도 들고 계신다는. 우리가 더 팔았을 거예요. 그죠? 박서우님 어서 오세요. 자, 따라서 밀리서재 관련주 얘기하다가 어차피 종목 섞어서 얘기하는 질에 기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사실 기법은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이나 우리가 좀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배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신법이에요. 저도 하루에 얼마나 내동매매를 하고 싶겠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지니뮤직이 밀려서 상장하는데 월봉에서 싼데 내 10% 뛸 때 제가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그날 상한가 가잖아. 그럼 도둑질하면 저 상한가를 못 먹어서. 근데도 안 해요. 저는. 알면서 못할 때는 내동매매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몰라서 뛰들어간 건 그래요. 근데 알면서는 진짜 참기 힘들어요. 그걸 꼭 참고 버티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사고 싶겠어. 그죠? 근데 안 삽니다. 자, 어쨌거나 버금도님 반갑습니다. 예, 자강님 고맙습니다. 네, 골든님 이상 되셔야 돼요. 혜택 받으시려면.
저번에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1번하고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는데 예, 저에 대한 애교로 봐주세요. 그냥 저에 대한 흥금으로 봐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골드분님들 이 상태야. 좋은 혜택이 가니까 그건 좀 양해 좀 바랄게요. 자, 8시 54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9시 5분쯤에 잠깐 이제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잠깐 좀 쉬어야 돼요. 숨도 좀 가쁘래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좀 볼 게 많아요. 어차피 9시 반 정도까지 할 건데 다음부터 볼 거는 착착착착 그냥 챙겨보고 갈게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